속보입니다. 오늘 정부는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원래 오늘 방송은요, 어제 발표된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내용을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지원사업 통합공고가 나오면서 이 내용으로 오늘 속보로 방송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10분 안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아직 구독 안 하셨나요? 구독 눌러 주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 너무 중요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이제 공문 두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중기부 2025년 26조 원 어쩌고저쩌고, 요거는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이렇게 있는데요. 자, 하나는 26일에 나왔고요. 하나는 27일에 나왔습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요거예요. 27일에 나왔던 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보세요. 26일에 발표된 거는요, 정책금융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방송은요, 소상공인 정책금융. 그러니까 여러분께 이제는 정책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 아니면 정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 이게 어제 나왔던 내용이고요. 오늘 나왔던 거 뭐냐면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어제 말씀드릴 건 뭐다? 정책 금융.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정책 자금. 이게 어제 나온 방송이고요.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정책 금융 내용 아니에요. 지원 사업. 한마디로 30만 원씩 택배비 주잖아요. 내년도에. 그런 것들. 소상공인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희망 리턴 패키지, 폐업자 지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는 금융, 자금 이거고, 하나는 사업 이거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게 이거예요. 지원 사업.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할 거니까 헷갈리지 말자. 그리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정책 금융도 얘기할 거고요. 지원 사업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원 사업 오늘 나왔어요. 12월 27일 이렇게 보이시죠? 1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서 오늘 나왔고요. 그러면 지원 사업에 뭐가 있는지 빠르게 알아볼게요. 근데 여러분 좀 아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정부가 내년도에 소상공인 이렇게 도와줄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이라고 있는데 뭐 느낌 아시겠지만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이 아니에요. 보시면 혁신 소상공인 창업 지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혁신 소상공인 창업 지원이 사실상 이제 영세 소상공인 대상은 아니거든요. 막 신사업 유망 아이디어 이런 거잖아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이것도 아니잖아요. 글로컬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글로컬이잖아요.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뭐 크라우드 펀딩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과 이제는 이제 영세한 소상공인이라든지 일반적인 소상공인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내가 소상공인인데 더 크고 싶으신 분들, 정말로 큰 사업을 소상공인 통해서 더 하고 싶은 분들이 지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은 사실 약간 매치가 안 되고요. 소상공인 성장 지원은 조금 요거는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컨설팅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내년도 소상공인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내년도에 한 6,500건 정도가 진행되고요. 1월 달부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 교육, 요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예를 들어서 필요한 기술 고도와 경영 마케팅, 이런 현장, 이론, 실습 이런 교육을 제공하거든요. 이런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교육 플랫폼 지식 배움터, 요거는 이제 온라인 교육이라고 해서 지식 배움터인데 요건 매년 했던 거예요. 그냥 온라인 교육을 해준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월 달에 있고, 지식 배움터는 온라인 교육이다 보니까 이 연중 상시로 있는 거죠. 연중 상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 이것도 사실 일반적인 소상공인 분들하고는 이렇게 왔다 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물류 유통센터 통해서 물론 물류 지원해 준다는 건데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중소유통 소상공인, 이것도 일반적인 소상공인 관계없고, 그 다음에 협업 활성화도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업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소시엄 운영 지원한다.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80개 4개 산대. 이것도 일반적인 소상공인과 관계없습니다. 100년 소상공인도 관계없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뭔가 기술을 내려받고 있는 이런 거거든요. 100년 소상공인도 일반적인 소상공인이 아니에요. 소공인 특화 지원, 이거는 이제는 매년 하고 있는 거고요. 스마트 제조 기술 지원, 이것도 일반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스마트 기술, 뭐 IoT, 사물 인터넷 센서 등 뭐 보급 지원하게 돼. 이거 별로 이렇게 안 와하시죠? 소공인 클린 제조 환경 제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작업 장르 현장 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인데 이것도 그렇게 일반적인 소상공인 분들과 관계 없고요. 소공인 판로 개척 지원, 소공인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수출 290개사, 이것도 예. 복합 지원터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쉽습니다. 동네 상권 발전소, 이거 이제는 상권 관계자가 직접 상권 문제를 해결한다.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고 협업까지 한다. 이것도 좀 와닿지 않습니다. 그것도 10개소, 2개소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디지털 역량 강화, 요거는 이제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판로 지원.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온라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이걸 계속 밀어내고 있거든요. 계속. 근데 필요하긴 해요. 디지털 커머스로 이동하는 거. 그래서 전문기관과 인프라 기반에서 뭐 도와준다. 그래서 6만 개사를 도와준다. 한마디로 디지털화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온라인 판로 지원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이 사업권을 따낸 전문기관이 그냥 수익을 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소상공인분들의 온라인 판로를 위해서 이런 전문기관이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수행기관이. 그런 생각이 들고 요거는 1월부터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민간 플랫폼사와 협업하여. 이거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들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이런 큰 회사들 거기가 협업해서 한다는 건데 이것도 일반적인 소상공인과 맞지 않고요.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매년 하고 있죠. 키오스크 서빙 로봇 지원하는 거 있죠. 소프트웨어 지원하는 거.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요거 가지고 도움 많이 받으셨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왜냐하면 키오스크 도입하고 서빙 로봇 도입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오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지원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11,000개사 정도 지원하니까 이것도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2월부터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요거죠. 이제는 이게 현실성, 그러니까 딱 여러분께서 현실성 있는 게 내년도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온라인 지원, 그 다음에 택배비, 이거 한시입니다. 한시. 내년만 하는 거. 여기 보시면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택배 배달비 지원인데요. 요거 좀 이따가 상세하게 볼 거예요. 보시면은 67만 명, 굉장히 크죠? 그래서 30만 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세 소상공인 대상이고 2월 달부터 요거 스케줄 나왔습니다. 2월 달에 들어가요. 2월 달에 30만 원씩. 고용보험료 지원,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들면은 50에서 80% 지원해 주는 거. 요거 4만 명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언제 들어가요? 그렇죠. 12월 30일부터 이제 들어가네요. 곧 들어가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히마니터 패키지, 이거 폐업 지원이죠. 폐업 지원, 요것도 8만 개 내원. 그래서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요거 1월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표 끝났잖아요. 끝났죠. 없어요. 이게 답니다. 내년도 지원 사업이. 그러니까 딱 보시면은 피부로 와닿는 게 있는 반면, 그러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는 말도 꺼요. 와닿지 않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쫓기듯이 뭔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라포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민첩하게 형성을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뭐가 어려운지 이걸 들어보고 그분들에게, 왜냐면 지금 소상공인분들 다 어렵거든요. 이 글로컬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글로컬, 정말로 뭐 골목상권 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들을 해서 이런 것에서 막 로컬 브랜드 구축하기, 이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하는 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기업간 소상공인 육성하는 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게 보시면 510명, 230개 사업, 8개 팀, 220개 팀, 103, 이렇게. 이런데 이제는 예산이 192억, 막 71억, 19억 원, 212억, 이게 들어간다고 예산이. 이게 억 원이거든요, 억 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의 이 시기를 걷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게 지금 급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막 무너지느냐 마느냐 요런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제가 봤을 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기가 어려운 상황에 일반적으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진짜 뭐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이런 느낌이야. 그냥 평상시에 했던 그대로 가는 거야. 지금은 너무 리스크가 큰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 맞게끔 2025년도는 무너질 수 있는 분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지원 사업들이 조금 머리를 써서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게 진짜. 예. 이게 내년도 지원 사업 다거든요. 소상공인과 관련된 게. 뭐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죠. 영세 소상공인, 무너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교육 같은 것도 있었는데 정말로 이런 교육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실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제 적어도 뭐 배달비도 있지만은 뭐 소상공인 분들이 실비 쓰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런 사업들이 아이디어를 굴려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10분 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요것만 하고 빨리 끝낼게요. 배달비 여러분 이제 궁금하시죠? 요거 이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예, 배달비 택배비 지원입니다.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요거 얼마예요? 30만 원씩. 30만 원. 배달 택배비. 근데 이게 규모가 꽤 크다고요. 67만 명 주니까 2천억 원이에요. 2천억 원. 예산이 배정된 게. 그러면 67만 명에게 30만 원씩 주는데 전업종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은 매번 제가 예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정 채널을 꾸준하게 보셔야 돼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1억 400만 원 미만이라고. 그러니까 간이가 세자이신 거죠. 1억 400만 원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이 영세 소상공인. 그래서 정부는 2025년도에 예산을 보면은요. 영세 소상공인이 다 나온다. 무슨 공문에 그러면은 1억 400만 원 미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세 소상공인 전업종입니다. 특정 업종 가리지 않아요. 전업종 영세 소상공인 1억 4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에게 택배 배달비 30만 원이 지원된다는 거죠. 이거 보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나오죠. 2월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신청 접수 여기 돼 있죠. 2월. 신청 접수 2월이고요. 지급이 3월. 그러면 이제는 플랜을 짤 수 있는 거죠. 2월 달에 한 30만 원 들어오겠구나. 그리고 신청은 2월 달에 하고 3월에 30만 원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업 공고는 2월에 뜹니다. 이게 1월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2월부터네요.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67만 명인데 얘기가 길어진다. 죄송합니다. 애매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 택배 배달비 지원이잖아요. 그럼 택배 배달 규모가 급증하면서 비용 부담이 증가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외에 이렇게 되는데, 그럼 대상자가 택배 배달을 하시는 분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질 건지, 그럼 따지면 어떻게 나눌 거냐 이거죠. 이거 나누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예. 이거 진짜 이거 잘못 나오면은 욕 지지를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택배 했어. 택배 했는데 나한테는 안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 내가 증명을 해야 돼. 나 택배 배달이 썼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죠. 아니면은 전체 다 줘. 이런 거 안 따져. 전체 다 줄 수도 있죠. 67만 명. 근데 제가 봤을 때 67만 명이면 전체 다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 전체 다 주. 이게 어떤 기준으로 과연 이거를 나눌지가 저는 글쎄요. 예. 애매해요. 지금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해요. 이걸 어떻게 나눌까? 데이터를 어떻게 발라내지? 이런 생각에 되게 궁금합니다, 진짜.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저 개인적으로 오늘 나왔던 공문을 보면서, 그리고 2025년도 다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 되게 특수한 상황에 너무 태평하게 정말로 그러니까 예전 사업 그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예.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10분 안으로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10분 안으로 못 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 지원 사업 내용은요, 이제 내년도에 다 진행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그 즉시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략적인 흐름을 본 거예요. 내년도 정부가 이런 지원 사업을 한대더라. 여기서 안 한 것들도요, 갑자기 또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 번 겪으셨잖아요. 1년 동안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시시때때로 정말로 대표적인 게 추경이죠.
추경이 들어가면 또 갑자기 끼어들어서 지원 사업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매달 여러분께 계속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쓸데없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요런 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좀 아쉬워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정보 채널을 꾸준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 정보 드리는 저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여정 가족님 다 아시죠? 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꼭 보시면서 체크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뭐 지원 사업들이 있으니까 제가 계속 설명드리면 꼭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원래 오늘 그 정책금융 얘기를 이어서 가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요게 튀어나오는 바람에, 발표하는 바람에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내일은 토요일인데요. 주간 점검 방송 없고요. 내일은. 왜냐면 지금 없으니까 어차피 지자체 지원금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원래 했던 대로 정책금융, 그러니까 정책 자금이죠. 그거 정책 자금을 계속 이어서 갈 겁니다. 그래서 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책 자금을 쫙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정책 자금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거 보시고 미리 좀 계획을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아는 것과 갑자기 이렇게 닥치는 것과 천지 차이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미리 알면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저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 저맘때쯤에 저런 게 되는구나. 그래서 항상 예측 가능한 게 좋은 겁니다. 경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여러 번 들으셨죠? 맞아요. 항상 사업은요, 예측 가능한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게. 그렇기 때문에 꼭 여의도 정보맨 채널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